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입니다. 이 경제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이 한번 깨지거나 꼬이면 이것을 바로잡는데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이 꼬였죠. 그러니까 이 2014년 7월 24일 날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요. 41조 원 플러스 알파 정책 패키지, 그래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확장적 거시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LTV 모든 금융권의 70% 풀어주고 DTI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의 60% 풀어주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4년 이 확장적 거시정책 발표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12년, 2013년 때는 증가율이 3.2, 4.1% 정도예요. 그런데 2014년에 이 정책 시행 이후부터 8.5%, 2015년 8.9, 2016년 11.9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재임 1년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7.3으로 줄어든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규제 대책을 7월, 8월 달에 2번 썼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가계대출만 이런가 주택담보대출도 제가 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래프 상승률이. 최경환 부총리 1년 6개월 동안에 2012년, 13년에 3.0, 4.4 가던 것이 14년부터 11.1, 9.9, 10.2, 2017년 돼서 14.9로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 금리 인하와 LTV, DTI 풀어준 이것이 아주 그냥 직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 왜?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계의 축이 한 축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것만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구조조정을 실기해가지고 좀비 기업이 양산이 되는데요. 자, 그래프 보여주세요. 이 예를 들면요. 이 좀비 기업의 숫자가요. 2012년에 5,606개였는데 2017년에 8,243개로 약 50% 정도 늘어납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업도 구조조정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가계의 어떤 문제도 두 축이 다 한꺼번에 지금 2018년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총리께서 이런 어떤 박근혜 정권 당시까지의 경제정책의 그 영향으로 인한 잘못된 경제 흐름, 이걸 한번 결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 마지막 골목길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이 좀비 기업 문제라든가 또 가계대출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작용이 또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두 분이 대국민 담화를 하실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하시고요. 이 결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국민들이 맞게 될 여러 가지 좀 힘든 고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국민 담화가 필요하다. 제가 작년도 국감에서도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된다. 이 질의를 하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총리께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는 형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말씀이 계셨지만 또
그 여러 의원님께서 그 소득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정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 정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반추도 해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재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게 과거 정부와의 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최경환 부총리 1년 6개월 동안에 이 풀린 돈이 생산적인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동시에 썼어야 되는데 과거 정부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거둬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쓰러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하는 총재께서도 제 생각에는 금리라는 것이 경제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 수단을 이미 너무 많이 화살을 쏴버렸어요. 저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제가 보기엔 좀 과하게 쐈거든요. 그 당시에 지나치게. 근데 그걸 못 버티시고 이제 지금 와서 이걸 조절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금리를 갖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한마디로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그래서 거기 딱 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자꾸 자금 빠져나갈 거고 외국으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을 담은 새로운 경제, 앞으로에 담은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저는 어떤 대국민. 네,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좀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정책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건 제가 저희들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